첫 번째 희망 멘토를 모실까요? 부산시 의회 이경혜 시의원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어요? 네, 이경혜 시의원은 지금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농아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희망 멘토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셨어요. 라디오하고는 굉장히 친한 분이세요. 네. 앞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실 겁니다. 네. 이경혜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인터뷰 나눌게요. 네, 이경혜 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수화로 많은 분들께 인사 나눠주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경혜입니다. 라고 제가 수화로 인사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농아인을 위한 라디오 희망 멘토로 나오게 되시니 어떠십니까? 우선 평화방송이 그 13번째 생일을 맞아서 이런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 그러나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런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오늘만큼 가슴이 설렌 적이 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늘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정치를 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저는 일하는 사람, 일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냥. 네. 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네, 듣기 좋고 또 보기 좋습니다. 농아인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해 주실 희망 강연의 주제는 뭔가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강연하기 전에는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만남이랄까요? 예, 우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의원님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학기라는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안개꽃, 그 조그마한 꽃들이 꽃다발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다발이 되듯이 이 세상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저도 그 꽃다발 속에 조그만한 한 송이 안개꽃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시적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희망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사회자가 저를 부산시의원 이경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이경혜입니다. 저는 눈으로는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면 몇 분이나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저를 얼마나 환영해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박수 한번 세게 쳐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고 청각장애인은 소리로 세상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보고 듣는 감각장애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시각장애는 여러분의 수화를 볼 수 없고 청각장애는 시각장애인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소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요즘 수화를 아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농아인을 위한 라디오 공개방송 이 귀한 자리에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각장애인 이경혜 어떤 속사정을 한번 여러분 앞에 털어놓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제 눈앞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다. 홍천이라는 무서운 병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실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명이라는 것,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 말 뜻은 알겠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짐작도, 상상도, 실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무섭기만 했습니다. 살다가, 잘 보다가 시력을 잃고 앞을 못 보게 되면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실명을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힘 모두를 다해서 제 병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항암제도 쓰고 혈액투석도 하고 그리고 제 눈을 지켜달라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굿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백성사를 받습니다, 신부님. 예. 그런데 볼펜으로 썼던 전화번호를 사인펜으로 옮겨 쓰고 또 더 굵은 매직으로 다시 쓰고 그래도 어느 날인가는 그것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눈, 코, 입이 사라지다가 얼굴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거울 속 어디에 제가 있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보이다가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톱 발톱을 깎는데 2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는 했습니다. 제 나이 22살에 시작된 병, 20년이 넘도록 처절한 투쟁 끝에 저는 그렇게 2000년 1월에 1급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장애인 등록을 하자마자 제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단 한순간도 저를 놔주지 않고 저를 짓눌렀던 실명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홀가분했습니다. 실명을 하면 모두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무엇이 보고 싶은가? 여러분,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내가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 아니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소리,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통역사님, 누군가가 대답을 하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실내가 어두워서 수화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3살 때 청각장애인이 된 한 청년은 엄마가 부르는 자장가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시원하게 들린다는 매미 소리, 도대체 어떻길래 시원하다고 하는지 듣고 싶다고 했고요. 또 한 꼬마는 저보고 아줌마 노래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무엇이 보고 싶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보고 싶다. 그리고 커가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보고 싶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렴풋이나마 제 얼굴을 본 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많이 변했을 건데 제 친구들은 요즘도 저를 만나면 가시나야 니는 어찌 하나도 안 변하노? 옛날하고 똑같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세월이 얼만데 제가
변하지 않았을 리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좀 봐줄만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책 읽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게 해달라고 9일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자를 배우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점자를 처음 배웠던 때가 생각납니다. 점자 도서관에서 점자 쓰는 법을 배우고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제 언니가 점자 쓰는 소리가, 점자 찍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요. 얼마나 서러웠는지요. 동생을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저렇게 짜증을 내니 정말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 언니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 이제 내 동생 경애가 정말 시각장애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답니다. 동생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몇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언니는 저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점자를 배우고 이경혜는 시각장애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는다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처럼 실명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또 실명을 하고 절망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밤을 새워 상담 전화를 받고 청소년 상담을 하고 가족 상담을 하고 그리고 외롭게 혼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전화로 친구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과는 희망의 전화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평화방송에서는 이경혜의 희망일기라는 제목으로 방송도 했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점자로 된 교재가 충분하지 않아서 책을 읽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책을 앞에 놓고 단 한 자도 보지 못하고 봉사자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시각장애라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로구나.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막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봉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 3권을 봉사자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공부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수 치셔야 됩니다. 제가 1등 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지 13년 하고 4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제 시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제 자신, 제 가족, 제 앞길만 보였는데 눈을 감고 보니까 더 많은 이웃이 보이고 해야 할 더 많은 일들이 보입니다. 제 시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제 시야는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장애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용감하다, 씩씩하다, 당당하다, 똑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재활이 덜 되어 있는 햇병아리 미숙한 시각장애인입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면 밤이라서 모두 다 캄캄한데도 저는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고 보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제 심장도 제 머리도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면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희망 멘토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저희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강하게 보이지만 많이 약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을 위한 마음과 열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용기 잃지 않도록, 그리고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게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멘토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